다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부동산TV에서 관리처분과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게 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 정비사업에서의 권리청산, 종전자산 평가액과 분담금의 관계, 감정평가 관련 기타 내용,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하는 목적은 권리자 정산을 이해하게 됩니다. 권리자 개인별 종전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 가액이 되게 됩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하게 되고 기준 시점 1로서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1이 되게 됩니다. 감정평가 의뢰 주체는 재건축은 조합 1인, 시장이 1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재개발은 시장이 2명을 선정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토지는 거래 시세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 사례 비교법을 참고로 해서 하게 됩니다. 건물은 준공연도,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 향, 청, 이치, 평형별 가격 형성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면적은 공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소유권은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면적은 평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종후자산 감정평가, 신축자산은 설계 도면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목적은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종후자산의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액 빼기 조합원 권리가액을 비례율로 곱한 것이 조합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비례율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총액을 분양 총수입 빼기 사업비 총액으로 나눈 가격이 되겠습니다. 비례율 산정을 위한 분양 총수입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 아파트, 조합원 분양 건생, 일반 분양 아파트, 일반 분양 건생, 재건축 소형주택 매각 가격, 임대 아파트 분양 가격 등이 비례율 산정을 위한 분양 총수입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종후자산을 감정하는 평가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그리고 기준 시점 1로서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 1 또는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시점이 되게 됩니다. 감정평가 주체 의뢰는 재건축은 조합 1, 시장 1인이 지정을 하게 되고 재개발은 시장이 2명을 선정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목록 및 설계 도면에 의해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재건축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되 토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게 됩니다. 재개발은 거래 사례 비교법과 은근법을 더해서 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에서의 권리청산 부분은 총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총수입은 원가 더하기 사업이익이 되는데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을 수입을 정대시켜야 되며 사업비 절감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에서의 권리청산 부분입니다.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산정 방법은 개인별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액에 조합원 권리가액을 빼면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액은 종후자산평가액이 되게 됐습니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총분담금은 사업비 총액에 조합원 외 분양 수입을 빼게 됩니다.
예상 분양 총 수입은 조합원 분양 그리고 일반 분양 그리고 재건축 소형주택 매각 수입 부분을 더한 가격이 총 수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시공비에 조합 운영비, 각종 용역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액과 분담금 관계에서 종전자산 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낮아져서 권리가액은 동일하게 됨으로 해서 종전자산의 평가액의 높낮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총액이든지 개인별 분담금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사업비 총액에 비례하고 일반 분양 수입에 반비례합니다. 즉 사업비 총액이 높아지면 분담금은 높아지고 일반 분양 수입이 높아지면 분담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내 부동산의 보상가는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재건축 사업은 종전자산 평가액, 비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소송에 의하여 현금 청산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개발 이익은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하되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수용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재개발은 개발 이익을 배제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전자산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고 비례율은 종전자산 평가액이 높아지므로 종전자산이 낮게 평가된다 하더라도 물건별, 권리자별 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된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은 언제 실현되는가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관리처분 당시에는 비례율로 평가내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1번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는 5%에서 20% 차이, 이 부분이 이익이 실현이 되겠죠. 그리고 분양 이후에 발생하는 프리미엄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실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자산 평가 시 공법상 제한사항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2종이라도 사업 시행 전 1종이라면 1종으로, 현재 용도지역이 1종이라도 사업 시행 전에 2종이면 2종으로 평가되게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곱하기 부과율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종료 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에 개시 시점 주택 가액을 빼고 개발 비용을 제한 부분이 재건축 초과이익이 되겠습니다. 종료 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은 시점은 준공인가일이 되겠습니다. 개시 시점은 추진이 승인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주택의 가격 상승분은 개시 시점 주택 가액의 상승률을 곱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 비용은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 비용 및 그 밖의 경비, 그리고 조합 운영과 관련된 경비 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은 재건축 초과이익 총액, 그러니까 조합원 수를 재건축 초과이익 총액으로 나누게 되면 됩니다. 부과율은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 이하이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이익이 0.3억 초과 0.5억 이하이면 0.3억 초과액의 100분의 10이 됩니다. 1인당 평균 이익이 0.5억 초과 0.7억 이하이면 200만원 더하기 0.5억 초과액의 100분의 20이 됩니다. 1인당 평균 이익이 0.1억 초과 0.9억 이하이면 600만원 더하기 0. 초과액의 100분의 30이 됩니다. 1인당 평균 이익이 0.9억 초과 1.1억 이하이면 1200만원 더하기 0.9억 초과액의 100분의
40이 됩니다. 1인당 평균 이익이 1.1억 초과가 되게 되면 2천만원 더하기 1.1억 초과액의 100분의 5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가액 곱하기 조합원 수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납부 의무자는 1차는 조합, 2차는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부동산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